한국인도 비자 면제, 한국을 갖고 논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국인들을 갖고 논다. 예, 이 말입니다.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뭘 가지고 갖고 노느냐? 이거 말입니다. 무비자 정책. 예, 당장 말입니다. 중국은요, 한국인 대상으로 2025년 12월까지 15일 이내 체류를 하면요, 무비자로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요? 몰랐습니다. 우리 외교부요? 몰랐습니다. 우리 주중대사관이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진짜 중국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기는 우습게 알죠. 물론 무비자 정책을 시행을 하면 우리 기업인이나 우리 관광객들이나 좋아요. 그동안 비자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요, 중국 엄청나게 까다롭게 했거든요. 직장에, 학력에, 부모에, 배우자에, 또 부모나 배우자의 직업이나 나이 엄청나게 요구해서요, 이거 말입니다. 돈 한 10만 원 주고 대행해 주는 업체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비자 한다고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선을 개방 안 하고의 문제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두 나라가 협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갖고 놀았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만 이런 건 아니에요. 슬로바키아나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공국, 모나코, 예, 리텐슈타인 뭐 이렇게 유럽 8개국도 같이 됐습니다. 예,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에게는 중국 가기가 좀 수월해졌다 이런 생각은 조금은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들은요, 반드시 꿍꿍이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커도요, 쫌팽이 같거든요. 그래서 꿍꿍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꿍꿍이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이게 간첩 혐의, 특히 반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첫 구속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인데 이 반도체 기술자를 돈 많이 주고 데려갔다가, 예, 그리고 어느 날 이, 예,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에게 반간첩 혐의를 씌워서 구속한 사례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 대한민국의 반도체 뭐라고 해야 되나, 박사들 내지는 지식인들 중국으로 몰려갔거든요. 월급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반간접법이 적용이 되면서 구속이 되니까 아마 굉장히 술렁거릴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엔지니어만 하더라도 중국 업체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수천 명은 된다고 해요. 수천 명. 그뿐이겠습니까? 첨단 기술에는 다 가 있거든요. 조선에도 가 있잖아요. 조선에도 많이 뽑아갔습니다. 철강에도 많이 뽑아갔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뭐 엄청나고요. 예, 전기차 배터리 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말도 못하게 뽑아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요? 벌벌 떨 거예요. 반간첩법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것 없다.
아니 한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반간첩법이 문제냐,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입니다. 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중국 내의 한국 기술자들 동요했을 겁니다. 굉장히 동요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도요. 언제 내가 반간첩 혐의로 간첩죄로 중국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거의 말입니다. 북한군을 러시아 전선에 파병까지 할 정도로 전우회까지 강조를 하고, 전우회까지 생겨, 전우회까지도.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푸틴과 김정은이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국에게 길을 터준 거예요. 그런데 무비자 입국이 내년 말까지잖아요. 내년 말까지. 우리 놀리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뭐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봐서는 갖고 논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국의 이 전략 전술에 우리가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전략 전술에 말려들면 우리는 최악이 돼요. 그만큼 대중국 전략은요, 뭐 적성국가 필요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적성국가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실용주의 노선, 철저하게 실용주의 노선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겁니다. 물론 5,000년 역사 동안 계속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전략 전술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잠깐 동안이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제 36년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없어지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생각도 하고요. 또 중국 여행도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간첩법이 굉장히 세요. 공공시설을 촬영한다든가 SNS를 거기서 올린다든가 기독교인 모임을 간다든가 아니면 GPS를 켜고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기념품을 구매한다든가 인맥 쌓이면 중국인을 만난다든가 이거 말입니다. 다 반간첩법에 해당됩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말입니다.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중국에 여행하더라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말입니다. 뭐 카메라를 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왜? 유튜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튜브 못합니다. SNS 활동 금지니까 반간첩법으로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만큼 최악의 신호, 저기에 우리가 놀아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비자 면제가 대한민국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나아졌잖아요. 플러스. 전체 수출 어떤 수지는 무역 수지라고 해야 되겠죠.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지만 한 59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2022년이나 2023년 대비해서는 올해 2월 달에 마이너스 2.4% 외에는 계속 플러스였잖아요. 중국의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말하는 실용주의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갖고 노는 전략 전술에 말려들지는 말고요.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략 전술을 가지고 중국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싫어할 이유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가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이익이 되는 거라면
저는 확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간첩질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간첩질하는 것은 그건 매국노잖아요. 그거는 안 되고요. 그 외에 모든 일은요. 실용주의 노선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